엊그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워싱턴을 도착해 일정 3일째가 됩니다. 일단 이번 방문 목적이 국빈 방문이 아니고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 내렸을 때 환영 나온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문 대통령이 묵는 호텔 등 도착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이 사진에서만 봐도 미국 측에선 로버츠 의전장 등 2명만이, 그리고 나머지 한인 대표로 이수혁 주미대사, 한인연합회장 등 6명 정도가 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한 김정숙 여사의 방문 제외에서도 바이든 부인이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못 왔다,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거로 맞아서 제외됐다 등 이런저런 추측이 많은데요.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이 요청한 방역 조치 때문에 김 여사가 순방에 빠졌다고 18일 밝히긴 했습니다. 4월 워싱턴을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왔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듯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비롯해 영빈급 백악관 방문객들의 공식 게스트하우스죠.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아닌 윌라도 호텔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곳 워싱턴 주미 한국 대사께서 미국에 나와 있는 외교 사절이면서 미국만큼 중국 관계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분이시고, 또 요즘 미국 대 중국이라는 구도에서 한국은 굳이 중립으로 남겠다는 신호를 흘리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한국을 예전처럼 대우해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국에서 보자면 두 가지죠. 우선 백신 확보, 그리고 대북 관계 개선입니다. 그걸 위해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에 미국 투자를 미끼로 내건다는데, 글쎄요, 그건 한국의 주장이고요. 바이든이 백신을 미끼로 대북 문제, 반도체 투자 등을 얻어낼 겁니다. 한국은 주고받는다고 포장하지만 미국은 남아도는 백신으로 실리를 얻겠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겠죠. 문 통령은 미국 시간 20일 어제 오전엔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의회 의사당을 찾아 낸시 펠로시를 만났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문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그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깐 몇 안 되는 외국 대통령이어서이겠죠.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관계를 치적으로 삼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명까지 내서 문 통령을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낸시 펠로시는 아주 호의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트윗까지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영광이었다,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자 했는데요. 어제 펠로시를 비롯해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계 의원 앤디 김, 영킴, 미셸 스틸박 등 4인방도 자리를 했습니다. 항상 하는 립 서비스가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었을 거 다들 짐작하시죠? 위안부 문제, 대북 관계 개선, 코로나 극복,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등, 그리고 사진 찍기. 문 대통령은 한국이 어려울 때 언제나 함께해준 미국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고, 펠로시 의장은 한미 양국뿐 아니라 남북 국민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궁짝의 궁짝 이런 분위기였겠죠. 자, 미국 언론에서 보듯 문 대통령의 방문에 환영과 관심이 얼마나 없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MBC에서는 기사 속에 문 통령이 아닌 반기문 사진이 들어가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에선 겨우 8줄만의 기사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오늘 오전엔 카말라 해리스를 만났는데 그녀는 우리의 동맹은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및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영예훈장 전달과 저녁에 바이든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다. 그게 다입니다. 정말 씁쓸합니다. 어쨌든 저녁 기자회견에서 문 통령은 백신 외교를 위한 협력과 대북 정책 조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아 그닥 성과 없는 대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의 백신 8천만 분량을 3개 나누겠다는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얼만큼의 분량을 획득하게 될지 한국 측에선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일단 오늘 아침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협상에서 삼성이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약 140억 달러 규모 배터리 사업 투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충전 인프라에 74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사령탑이 미국의 문 대통령과 함께가 선물 보따리를 안긴 건데요. 우리가 볼 땐 선물 보따리, 저쪽에서 볼 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이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한다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표결을 붙였는데요. 민주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 35명이 배신을 때려 쉽게 통과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낸시 펠로시가 당시 악에 바쳐서 만들겠다고 큰소리친 건데요. 이번에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니 일단 안심은 좀 됩니다. 아무튼 이번 표결을 통해 반대한 공화당 의원 리스트를 보면 아주 손쉽게 지금 공화당 내의 반 트럼프파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리즈 체니처럼 막 나가지는 않지만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휘하로 들어가는데 반대하는 것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35명 명단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베이컨, 클리프 벤츠, 스테파니 바이스, 리즈 체니, 스티브 워맥 이상입니다. 힘드네요. 공화당 소속 의원 숫자의 약 15%가 반 트럼프파인데 이들 중에는 재선을 포기한 분들도 있고 대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선 운동을 하니까 열받아서 저리 표결한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결안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지난 9.11 테러 이후 꾸려진 초당파 독립조사위원회를 참조했는데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사실과 경위를 조사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별것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언론이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만 잡아먹는 민주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한 인민재판인 것이죠. 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 정부에서 직함을 맡지 않은 정보, 법 집행, 테러리즘 등의 전문가 가운데 각각 5명의 위원을 지명하고 위원장은 민주당, 부위원장은 공화당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 반 트럼프파로 채워지겠죠. 뭔가 울컥하지만 참겠습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 가능성이 적으니까 위안을 조금 삼아볼까 하는데요. 반 트럼프파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상원 통과가 어려울 듯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성명을 냈죠.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1월 6일 조사위원회라는 민주당의 함정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공화당은 훨씬 더 강하고 영리해져야 하며 급진 좌파에 이용당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 소리고요. 그래야만 합니다. 오늘 이슈 이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90도, 섭씨로 30도가 넘는 무더운 주말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조명 때문에 무척 덥습니다. 꾹 참고 열심히 한 저를 봐서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언가 안 터지나 계속 지켜보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부담이 밀려오고 있는데 별것 없고요. 그리고 광고 시청 오늘도 부탁해요. 너무 안 비슷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배트맨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웃겼는데 소통님은 슈퍼맨입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